2018년을 주름잡은 보헤미안 랩소디. 994만의 누적 관객 수를 자랑한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옥같은 명곡과 배우들의 연기와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수많은 매력 포인트들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 인기에 불을 붙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C기업의 싱어롱 상영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실제 공연에 참여한 듯한 느낌을 주는 싱어롱 상영. 하지만 이 뒤에는 이 상영이 이루어졌던 특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더 잘 즐길 수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C기업에서 개발한 다면 상영 시스템. 정면뿐만 아니라 양측면에도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영화 속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화 콘텐츠 특성상 몰입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몰입감을 살릴 수 있는 이 기술을 극장가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신한 기술인 듯 보이는 시네마틱 VR. 하지만 저희 제작진은 이 기술이 정말 참신한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융합적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저희 제작진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최초 다인승 시네마틱 VR 어크로스 다크를 만든 포스 크리에이티브 파티의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영화 콘텐츠와 VR 콘텐츠를 융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화는 친구, 연인,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고 놀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공간과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VR 콘텐츠가 HMD는 VR이다 라는 고정인식을 탈피해서 VR 콘텐츠를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고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포맷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MD 기기가 곧 VR이다 라는 인식이 VR 시장의 한계를 가져왔다는 포스 크리에이티브 파티. 이들은 현재 이 기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VR 콘텐츠를 만드는데 심혈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HMD 기기 보급률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방향이 곧 VR 시장의 대안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들의 인터뷰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들의 인터뷰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하여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VFX 회사인 모펙 스튜디오와 VR 전문 회사인 디지폴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모펙 스튜디오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은 시장 규모가 작다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 해외에서 막 대박 나서 이런 거에 별로 기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결국 국내에서밖에 보통 안 돌아요. 제작비가 줄어들면 사실 시각효과 쪽도 이 VFX에 요구되는 요구치들에 비해서는 사실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회사의 규모에서는 국내 작품들을 거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일단 배경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VFX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은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IP 컨텐츠를 하나씩 가져가야 이 배고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한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하려면은 IP가 있어야 돼요. 게임이든 뭐 MD 상품이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IP를 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지점을 중국에다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VR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처음에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들이 막 어떤 컨텐츠와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VR 방화, VR 어트랙션, 그리고 주로 그런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으로 VR 컨텐츠에 집중되다 보니
이게 유익하냐, 가치가 있냐 했을 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게임 쪽, 엔터테인먼트 쪽 하늘 크게 벌었던 사업들이 숫자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VR이 망한 건 아닙니다. VR, AR, MR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 전반에 침투해서 그것들의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한껏 한층 개선을 하면서 산업을 성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360 VR은 제한된 스크린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헤드기어를 쓰고 들어갔을 때 상당히 입체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을 전달해 줍니다. 너무 몰입적이어서 어떤 때는 어떤 공간을 많이 이동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 경우에는 멀미를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이제 단편적인 단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것이 산업에 쓰였을 때 여러 가지로 되게 유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VR의 문제점의 하나가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죠. 실제 몸을 움직이지 않는데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멀미나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그런 기계들이 있죠. 움직이는 어트랙션들 이런 것들도 가서 타보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VR 영화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VR 영화제니까 VR 작품을 360으로 제작해서 전시를 하려면 VR을 갖다가 디바이스 한두 대로 진행하고 개별적인 유저들이 들어와서 각각의 체험을 한다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VR 전시가 의미가 있으려면 공간에 들어와서 같이 보고 상호작용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훨씬 더 극대화된 경험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개발 후 VFX와 여러 기술을 융합시키려는 오펙 스튜디오. 실생활의 여러 기술에 VR 기술을 융합하려는 디지폴. 이 두 회사는 모두 지금의 VR 시장은 어둡지만 앞으로의 VR 전망은 밝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업계에서는 VR 시장으로 계속 손을 뻗어나가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VR 콘텐츠가 대중적 콘텐츠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직접 대중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저희는 보스와 롯데가 협업하여 만든 최초 100인승 시네마틱 VR 어크로스 다크를 찾았습니다. 어크로스 다크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제가 일단 여기 어크로스 다크에 오기 전에 VR 퓨처 시네마라고 해서 거기서 신과 함께 VR을 보고 왔는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좀 해상도도 훨씬 좋았고 어지럼증? 그 울렁증도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적으로도 되게 CG 기술 같은 게 되게 다 CG인데 그것도 되게 퀄리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험하시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그 VR 기기가 그 머리에 고정이 잘 안 돼서 그거 잡고 봐야 하는 불편함과 아까 말했듯이 울렁증도 조금 있었고 그거 외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의 VR 콘텐츠들이 더 등장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컨텐츠가 아닌 조금 더 발전되고 그 울렁증이라던가 멀미 이런 점이 개선이 된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다. 어크로스 다크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네, 재밌게 탔습니다. 어느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여기저기서 막 괴물들이 튀어나오고 하는 게 입체적이고 좋았어요. 체험하시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머리가 좀 큰 편이라서 이 기기가 좀 눈독이 눌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체험하면서 뒤로 갈수록 속이 좀 물렁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VR 콘텐츠들이 등장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한 번쯤 재밌게 체험해볼 것 같아요. 이용객들은 기존의 콘텐츠보다 생생하다, 몰입감이 좋다 등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았지만 멀미가 심하다, HMD 기기가 무겁다, 고정이 안 된다 등 부정적인 반응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콘텐츠적 장점만 많이 말하셨지만 우리 이용객들이 이용한 후기를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영화계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새롭게 바람을 일으켰던 VFX 기술.
콘텐츠 제작을 새롭게 탈바꿈할 VR 기술. 하지만 정체된 시장, 투자 자본의 부족, 다 갖춰지지 않는 VR 기술로 인해 아직 시장의 자리 잡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정체된 시장.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